안녕하세요. 학원의 원장이자 고등수학 담당하고 있는 서동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고등수학이다라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지 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기억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딱 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자, 고등수학 공부 망하지 않는 방법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데 입시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대학 입시다라는 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려면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저는 아이들은 날아오는 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날아오는 공을 치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찌그러지잖아요. 하지만 이 쳐내는 역할을 해주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 공이라는 게 날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공을 다시 주워오기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이나 학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구방망이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 힘든 거를 굉장히 꽉 잡아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야겠죠. 저는 그런 학원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방망이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야구방망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패지는 않아요. 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힘들 수 있게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강사가 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냐?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해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와 비전이 잡혀 있어야겠죠. 이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로 성향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방향, 제대로 된 방향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메인으로 들어가서 저희 학원의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4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만의 개념서를 가져라. 자, 어머님들 어렸을 때 무슨 책 보셨어요? 그쵸? 정석 보셨잖아요. 정석 몇 번이나 보셨죠? 3번 이상 보신 분 손. 자, 3번 이상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자, 2번 봤다. 거기 좀 계시네요. 자, 1번 본 사람들. 1번도 안 본 사람들도 있죠. 어머님, 1번도 안 보셨죠? 수학 잘 하셨어요? 못하셨죠? 네,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개념서, 한 권의 완벽한 개념서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개념서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푸는 거에 관점을 잡고 그냥 풀기만 해서는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풀고 나서 그 푼 것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개념서 없이 그냥 문제만 푼다라는 것은요, 내가 확실하게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가지만 쳐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집안이 닦이지 않은 땅 위에다가 건물을 높게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서를 잡아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더 블랙에듀 공식 개념서가 있죠. MPZ 수학고통제로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감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은 큰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순히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은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학원에서 얼만큼 터치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계산이라고 하는 거. 계산 되게 많이 무시하시는데 계산 실수를 통해서 문제 틀리는 게 아이들의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것들을 연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거 구조화시키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요, 중학교 수학하고 다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중학교는 그냥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를 적용하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적용하고 그냥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 비슷한 유형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개념과 개념을 융합해서 이걸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의 구조화를 시켜줌으로써 이 문제에 들어가는 개념이 뭐고 그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도가 뭐고 그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까지 만들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 뭐라고요? 결국에는 요 세 가지예요. 개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 이 전략을 세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거를 짜는 과정을 구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체계화시키는 연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저희가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자, 오답 시스템입니다. A, B, C, OX 자, 요렇게 총 3가지 분류와 2가지 분류로 나눠서 총 6개의 분류로 문제를 나눠줘요. 시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것을 A, 그 다음에 방법을 모르거나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걸 B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 독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겠다라는 것을 C라고 놉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뉘겠죠? 이 나뉘어진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문제의 유형을 틀리고 있고 그 문제의 유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자, 그 부족한 걸 어떻게 메꿔줘야 되는 건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맞았는데 B인 거를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는 틀린 건데 B인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운이 나쁘면 틀려버리는 거죠.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죠.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 잘 봤어요.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시험 못 봤어요. 자,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 내가 애매하게 아는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다예요. 이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인데요. 습관화시키기. 아이들은 원래부터 게을러요. 어머님들도 저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왜냐면요, 편한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 잘할 수 있으면 왜 굳이 학원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습관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학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빠져드는 핸드폰, 그리고 게임,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무기력증까지 이런 것들의 방법들을 확고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매주마다 주간 계획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 2번째,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확인해 줌으로써 아이가 과제 수행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저희가 개념 강의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페에다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모든 개념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개인 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없는 입장에서 어머님과 강사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시와 진로, 그 다음에 학습 상담을 아이들을 항상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갖고 가면 좋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로하고 학습 상담들이 항시 이루어짐으로써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입시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걸 거예요. 딴 데서는 이 부분들 못 챙겨줘요. 강동구에선 저희 학원이 유일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개념서. 그쵸? 확고한 개념서를 잡아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조화시키기였죠. 구조화를 시켜서 이 구조를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잡아주는 역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답 노트. ABCOX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오답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습관 만들기였죠. 습관을 아이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부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블랙 에듀 수학 고등 대표 강사이자 원장인 서동범 선생님이었고요. 다른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